2년 전 여수에서 생후 2달 된 아이를 냉장고에 유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최근 재판이 열렸는데 법원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가 1년 동안 휴업을 신청하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을 볼모 삼아 지원금을 더 달라는 것 아니냐며 휴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교육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순천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3개국의 작가들이 참여한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1년 동안 휴업 신청을 냈습니다. 이대로 휴업에 들어가면 버스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업체 측이 지원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며 무책임한 휴업 신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목포시에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이 줄면서 지난해에만 43억 원의 손실을 입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는 겁니다. 휴업을 신청한 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휴업이 확정되면 시내버스는 1년 동안 운행이 중단돼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측은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체 운영 자체를 포기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체를 아예 내려놓으실 생각까지도. 그렇죠.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연간 한 40억 정도에. 시내버스 회사의 갑작스런 휴업 신청에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휴업하겠다는 건 시민을 볼모로 지원금을 올려달란 요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목포시가 적자 보전과 연료비 명목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약 60억 원. 정의당은 버스업체 경영의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만 내세워 휴업을 결정한 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시가 이제라도 전세버스를 활용한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 버스업체의 횡포를 막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목포시에서는 사고까지 박탈을 좀 해서 시민을 볼모로 한 버스회사의 잘못된 만행을 이번에는 제대로 절퇴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습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던 목포. 오랜 휴업 신청이란 강수를 뒀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 다니는 입장이라서 중단돼 버리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인데 이렇게 갑자기 운영을 안 하는 버리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의 주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1052번과 1053번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남 1052번은 광양 시민으로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1050번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 증상이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증상 발현 시점 등 선후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1053번은 장성 황령 면장인 전남 1049번 확진자와 최근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증상은 없었습니다. 지난 29일 전남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5명의 주민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가 생후 2달여 만에 숨지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미혼모에게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생후 2달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2년 동안 은닉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다른 2 남매도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집에서 양육한 것으로 확인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차세대 농업의 결정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마트 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청년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흥에서는 차질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이 지연되면서 교육의 꽃이라 불리는 1년간의 경영 실습이 기존의 계획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건데요. 직접 경영해볼 기회를 손꼽아 기다렸던 교육생 중에는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창업 보육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생들이 첫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육생들은 저마다 꿈에 가득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음 맞는 동기들이 현재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벌써 지금부터. 그래서 그 동기들이랑 같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창업농을 시작할 것 같아요. 특용작물이라든지 원래는 인삼 쪽이라든지 새싹 인삼도 사실 터널식 스마트팜으로 사용해서 많이 이제 재배를 하려고 좀 연관돼서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렇게 2달 동안 이론 수업이 진행됐고 교육생들은 이달까지 5개월 동안 선도농가와 순천대 농업과학교육원에서 교육형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번 교육의 꽃이라 불리는 경영형 실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실에서 직접 모종을 심어 작물을 키우고 과실을 수확해 판매하는 것까지 스마트 농업의 전 과정을 1년 동안 직접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사가 지연되면서 교육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교육생들은 5월부터 이곳에 다 지어진 실습온실에서 경영형 실습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아직 건물 골조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재 흙을 쌓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캐는데 흙 이거 갖다 넣는 작업이에요. 건물 들어오려면 아직 좀 많이 한참 있어야 돼요. 지금 흙 차트 보여야 되는데 뭐. 전남도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내년 1월 30일에야 완공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개월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2달 새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스마트 원칙이기 때문에 설계에 모든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꼼꼼한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트럭이 이제 마을 주변이나 농로나 이렇게 다니게 되면 분진과 소음과 도로 파손 이런 주민들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흙이 약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설계 변경을 또 했었죠. 공사가 차일피일 밀리자 경영 실습을 손꼽아 기다렸던 교육생들은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마지막에 하는 경영 실습에 대한 기대가 제일 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걸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와서 했어요. 부서명은 그런 걸로 알았거든요. 게다가 내년 1월에 완공이 되더라도 교육은 4월 말에 예정대로 끝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월에 작물 심었을 때 이제 작물별로 들어가는 시기가 아닌데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종 구하기도 힘들었고 작물 생육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거 다 죽는 거 아닌가? 이거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전남도는 대안으로 선도농가에서 경영형 실습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해왔던 교육생들은 연장선일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경영 실습이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 본인이 직접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렇게 다 해볼 수 있는 건데 선도농가로 가게 되면 딱 일만 하게 돼요. 그 농장에서 들어가게 되면 잡기별로 정말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52명으로 시작한 교육생 수는 현재는 40여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던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차일피일 미뤄진 공사로 학생들은 일기라는 이유로 이해할 것을 요구받으며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
순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한중일 작가들의 작품이 한데 모인 전시회가 먼저 열렸는데요. 네, 한국과 일본, 중국, 서해 전각 작가들의 작품 80여 점이 국가정원 습지센터에 전시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을 보름여일 앞두고 의미 있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서해 정각 작가들의 작품 81점이 한데 모인 교류전이 열린 겁니다. 교류전은 지난 2019년 한중일 실무회의에서 처음 언급돼 세 나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열릴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코로나19 장기화 속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도 제약이 많지만 교류전을 통해 작가들이 영감을 나누고 또 다른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세 나라의 유수한 서예가들과 교류할 수 있고 평소 접해볼 수 없는 훌륭한 작품들을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전시할 수 있어 한편으로 가슴 뿌듯합니다.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은 한국의 순천, 중국의 사오싱, 둔황, 일본의 기타큐슈시와 함께합니다. 지난 2012년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나누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예와 사진,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공유하면서 평화를 주제로 협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순천시는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기획 행사가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시작되는 만큼 지역민 모두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일본, 중국의 작가들 언젠가 순천으로 초청해서 더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순천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 대한민국 생태 문화 순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를 주제로 장장 6개월 동안 진행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오는 5월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순천 지역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박 군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과거부터 소중하게 지켜왔던 바다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신안 퍼플섬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습니다. 박 군수는 보령시장과 태안군수, 신안군 수협장을 다음 릴레이 주자로 지목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의당 전남도당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패 방지법과 함께 8년 전에 제출이 됐지만 최근 불거진 LH 사태를 계기로 이제서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은 아쉬우면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는 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민심에서 비롯된 만큼 집권 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검토하는 것은 다시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보라며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규모 안전여행을 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라남도가 기차를 타고 섬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상품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김상국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섬해양정책과 가고 싶은 섬 담당자 김상국 주무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여행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이에 맞게 가고 싶은 섬 기차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운영하게 된 건지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여행 트렌드는 수도권 중심의 알려진 곳보다는 사람들이 붐비지 않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섬이나 소도시 방문 등 색다른 여행 패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남도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KTX 고속열차와 가고 싶은 섬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섬 여행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감염병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또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점차 여행의 패턴도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이 가고 싶은 섬 기차 여행 상품은 어떤 건가요?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출시한 여행 상품은 지금까지 전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18개 섬 중에서 관광 기반 시설이 완료된 6개 섬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족, 친구 단위 여행객을 위한 패키지 여행 상품은 낭도, 연홍도, 가우도, 반월 박지도로 4개 섬이며 혼자만의 여행객을 위한 자유여행 상품은 손죽도, 기점 소학도로 2개 섬입니다. 여행 기간은 1박 2일로 섬에 방문하여 깨끗한 자연 경관과 함께 트레킹, 남도 음식의 한 수인 섬밥상, 그리고 섬별로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섬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여행객 1인당 패키지 상품은 6만 원, 자유여행 상품은 4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출발은 전국 가까운 KT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으로 구분되는 점, 또 1박 2일 동안 섬별로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 기대가 되는데요. 자, 끝으로 주무관님, 코로나19 시대에 관련해서도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19 시대에 관광 패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유형은 개별화, 소규모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청결하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곳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패턴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 섬 관광 분야에서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치유하고 휴식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섬 여행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전남의 가고 싶은 섬 여행 상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출시하여 여행객들은 주머니 부담을 덜고 손쉽게 섬 여행을 만끽할 수 있게 하고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김상국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홍일중학교에서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신입생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목포 홍일중학교는 입학을 앞둔 박군이 주택 화재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교육지원청과 지역에 있는 단체들도 박군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장학금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해마다 6월이면 신안 도초에서 개최되는 수국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랜선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오는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도초 수국공원 일대에서 랜선축제를 열고 200만 송이의 다양한 수국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공원 주변에는 최근 개봉한 영화 자산어보 촬영에 활용된 정약전 선생의 초가집이 위치해 있고 전국 각지에서 기증받은 팽나무로 만든 숲길이 조성돼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15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에 조성한 청년몰이 1년 만에 텅텅 비어버렸다고 합니다. 청년 창업자를 유치해 임대료 1년치를 지원했지만 점포의 절반은 문을 닫을 만큼 실패를 한 건데요. 네, 중년몰로 변질된 청년몰. 더 이상은 혈세 낭비가 없도록 우리 시민들 스스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